이른 아침의 서울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희미한 안개에 쌓여 있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잿빛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이 혼잡한 아침 풍경 속에서 이 해우는 버스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희망과 노력이 담긴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오늘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날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최종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다. 혜은의 심장은 긴장감과 희망으로 동시에 두근거렸다. 그녀는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뇌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다. 가난은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은 학업 성취로 이어졌다. 서울의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것도 졸업 후 수많은 대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마다하고 오직 JK그룹만을 목표로 삼은 것도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JK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더 나은 삶, 가족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의 상징이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정류장에 멈춰 섰다. 혜우는 익숙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류장은 늘 그랬듯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면접 장소인 JK그룹 본사 빌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지만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일찍 도착하고 싶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였다.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혜은의 눈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선뜻 다가서는 이는 없었다. 분주한 출근길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흘끗 쳐다보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못 본 척 서둘러 자리를 뜨기도 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혜우는 잠시 망설였다. 시계를 흘끗 보니 면접 시간까지 여유는 있었지만 지체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면접관들의 엄격한 표정과 자신의 완벽한 이력서가 교차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은 언제나 명확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노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혜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흰 머리카락에 깊게 패인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혜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외상은 없었지만 노인의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고, 다리가... 노인은 겨우 신음하며 말했다. 혜우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의료 지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자세를 바로잡아 주려 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제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119에 전화부터 해주시고 어르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좀 일으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디 부딪히신 데는 없으세요? 혜우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를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노인은 통증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혜우는 노인의 눈을 마주치며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그녀는 노인의 젖은 손을 잡아주었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따뜻한 천이 전달되자 노인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했다. 혜우는 노인의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방을 주워 노인에게 건네주려는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JK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함이 있었다. 이건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혜우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 이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흔한 이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겼다. 혜우는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혜우는 그제야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면접 시간까지는 촉박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녀는 급히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면접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그녀를 맴돌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혜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이건우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건우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방금 나를 도와준 젊은 아가씨,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이 이혜운이었던가. 그리고 오늘 JK그룹 면접이 있다고 했지. 그 면접 결과도 보고해. 비서는 이건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연약한 노인의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손녀뻘 되는 그 젊은 여성의 행동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인간미,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리더십.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도 같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시 같았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외관은 마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듯했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이곳이 평범한 직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혜우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걱정과
면접에 대한 압박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면접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면접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마지막으로 답변을 연습하고 있었다. 해운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면접관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다. 꾸밈없이 솔직하게, 하지만 설득력 있게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 이름이 호명되고 해운은 천천히 면접실 문을 열었다. 면접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넨 후 그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첫인상은 중요했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이혜운 씨, 면접 시간이 10시 정각이었는데 10분이나 늦으셨습니다. JK그룹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 김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과 함께 약간의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해운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게 된 경위를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면접장으로 오던 중 길에서 쓰러지신 노인분을 발견했고 그분을 도와드리느라 지체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로 인해 면접에 늦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부장은 해운의 답변에 미간을 찌푸렸다. 노인분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이죠. 저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김 부장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운은 그들의 시선에서 명백한 편견을 읽었다.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단지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으려는 태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주었다. 저는 면접이라는 중요한 약속과 도움이 필요한 생명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더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면접에 늦은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때 그 노인분을 외면하고 이곳에 일찍 도착했다면 저는 평생 그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후회는 JK그룹에 대한 저의 헌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JK그룹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단순한 업무 능력을 넘어선 인간적인 도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해운의 답변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김 부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 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다른 면접관들도 해운의 의외의 답변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진 틈을 타 옆에 앉아있던 면접관 한 명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이혜운 씨의 이력서를 보면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인턴십 경험도 있으시네요. 특히 마케팅 전략 수립 부문에서 높은 역량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JK그룹은 최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혜운 씨가 저희 마케팅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혜운이 밤새도록 준비했던 질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 활기가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준비된 아이디어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JK그룹의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저는 JK그룹의 현재 시장 지배력이 견고하지만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JK그룹의 주력 상품인 전자제품에 가상현실 체험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하여 제품 리뷰를 넘어선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운의 답변은 유창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전문가의 강연 같았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준비된 자세에 감탄했다. 김 부장조차도 그녀의 답변을 경청하며 미간의 주름을 풀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다. 대신 미묘한 복잡함과 함께 인정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혜운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면접에 임했다.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심지어 김 부장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의 답변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의 지식은 깊이가 있었다. 면접이 끝났다. 혜운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인간적인 가치를 모두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건우 회장은 비서로부터 혜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는 혜운의 학력, 성적, 인턴십 경험, 그리고 오늘 면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특히 면접에서 김 부장과의 대화 내용과 혜운이 제시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건우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노인분 구하느라 면접에 늦었다고, 그리고 그 답변으로 김 부장을 당황시켰다고 이건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대단한 아가씨로군.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들 하는데 저 아가씨는 뭔가 다르군. 게다가 마케팅 전략까지 아주 깊이가 있어. 내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저 아가씨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야. JK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지. 비서는 이건우의 말에 동의했다. 네. 회장님. 김 부장도 처음에는 이혜은 씨의 태도에 불쾌해했지만 결국 그녀의 능력과 답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길 위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면접에서 보여준 강렬한 눈빛.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 혜운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혜운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좋아. 면접 결과는 내가 따로 지시하기 전까지는 함구하도록 해. 그리고 이혜훈 씨가 어떤 부서에 배치될지, 그 이후의 행보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게. 특히 김 부장이 이혜훈 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심히 살펴봐. 이건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미 혜훈의 면접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인재를 발굴했다는 기쁨과 함께 어쩌면 그녀를 통해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손자 권태준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태준이라면 혜훈과 함께 J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건우는 직감했다. 며칠 후 혜훈은 JK그룹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합격 메일을 확인했다.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기쁨과 동시에 그녀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얹혔다. JK그룹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 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입사 첫날, 혜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JK그룹 본사 빌딩에 들어섰다. 그녀는 마케팅팀에 배정받았다. 팀원들은 대부분 젊고 활기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혜훈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밝은 인상의 김미나 대리가 앉아 있었다. 미나는 친절하게 회사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팀 분위기를 알려주었다. 혜훈 씨, 합격 축하해요. 신입치고는 스펙이 아주 좋던데.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네요. 특히 면접 때 김 부장님한테 한 말은 저희 사이에서도 화제였어요. 미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혜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함도 좋지만 여기서는 너무 튀면 피곤해요. 특히 김 부장님은 좀 예민하신 편이라 혜훈 씨 면접 볼 때도 표정이 안 좋으셨다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혜훈은 면접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미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도 합격한 걸 보면 혜훈 씨 능력이 정말 뛰어난가 봐요. 그때 김 부장이 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다. 그는 혜훈을 한번 훑어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혜훈 씨, 내 방으로 잠깐 오세요. 혜훈은 긴장하며 김 부장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김 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다가 혜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혜훈 씨, 당신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면접 때 보여준 아이디어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JK그룹은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상사에 대한 존중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첫인상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늦은 것도 모자라. 변명 아닌 변명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나는 당신이 면접 때 보인 오만함이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에 토달지 말고 조용히 당신의 맡은 바를 다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아직 신입이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김 부장의 말은 비수처럼 혜훈의 마음에 박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그녀를 길들이려는 듯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혜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의 능력으로 김 부장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혜우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왔다. 그날부터 김 부장의 노골적인 견제가 시작되었다. 그는 혜은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업무를 맡기거나 마감 기한을 터무니없이 짧게 주며 그녀를 압박했다. 때로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혜은의 작은 실수를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 혜은은 매일 야근을 하며 그의 요구를 맞춰 나갔다. 그녀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부장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JK그룹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압박을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삼았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 틀어박혀 마케팅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최신 트렌드를 분석했다. 김 부장이 던지는 어떤 업무에도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주어진 업무를 놀라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처리해냈고 심지어 김 부장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팀원들도 점차 혜은의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미나 대리는 혜은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혜은 씨, 정말 대단해요. 김 부장님한테 그렇게 시달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다 해내요. 저 같으면 벌써 때려쳤을 거예요. 미나가 감탄하며 말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혜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우는 우연히 김 부장과 다른 임원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JK그룹의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인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JK그룹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마어마했고 성공한다면 JK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혜우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다. 이번 프로젝트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신경 쓰고 계신 프로젝트니까. 실수라도 했다간 한 임원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김 부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잡음이라니 혹시 뒷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야 해. 다른 임원이 경고했다. 혜우는 그들의 대화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잡음. 뒷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 막대한 이익. 이 단어들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요소나 비리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혜우는 자신의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권태준 JK그룹 CEO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건우 회장의 손자이자 JK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무표정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그는
최근 할아버지 이건우 회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 이 혜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는 혜운이 면접에서 보여준 태도와 능력, 그리고 김 부장의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녀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태주는 혜운의 보고서를 읽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당돌함과 강단 있는 태도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JK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부 임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지만 거대한 부패의 사슬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혜운, 흥미로운 인물이로군. 태주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이 어쩌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혜운 사원의 동향을 계속 보고하도록 해. 그리고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내게 보고하도록. 태준의 지시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혜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등장은 JK그룹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듯한 미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김 부장의 견제와 끊임없는 업무 압박 속에서도 혜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탁월한 업무 능력은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고 김민아 대리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혜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이 맴돌았다. 김 부장과 임원들의 수상한 대화는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고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은은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부터 꼼꼼히 검토했다.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 자료, 관련 보도 자료, 그리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까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프로젝트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은 어딘가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에서 몇몇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특정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거나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혜우는 자신의 업무 시간을 쪼개어 몰래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복사기와 프린터 주변을 맴돌며 우연을 가장하여 다른 직원들이 출력하는 서류들을 흘끗 보기도 했다. 때로는 늦게까지 남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기록들을 살펴보거나 버려진 서류 더미 속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은 이런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특정 하청업체들이었다. 이 업체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규모도 작았지만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에 참여하고 있었다. 혜우는 이 업체들의 과거, 프로젝트 실적과 재무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업체 중 몇몇은 최근에 설립된 회사이거나 실적이 미미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게다가 이들 회사의 대표들이나 주요 임원들이 김 부장과 다른 임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돌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내부 거래이자 비리의 증거였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미나 대리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미나 대리님, 혹시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A 업체나 B 업체에 대해 아시는 정보 있으세요?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혜운 씨, 그런 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약이랄까. 소문에는 그 회사들이 우리 김 부장님하고 그렇대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들 쉬쉬하고 있죠. 미나의 말은 혜운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사슬이 생각보다 깊고 넓게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아무도 모르게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조사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혜운은 퇴근길에 우연히 김 부장이 낯선 남자와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김 부장은 남자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듯했다. 혜운은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비록 흐릿했지만 김 부장의 얼굴과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그녀의 조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한편 이건우 회장은 병실에서 매일 비서로부터 JK그룹의 동향과 특히 혜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는 혜운이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의문을 품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건우에게 보고했다. 이건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아가씨로군.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하는구나. 이건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JK그룹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자 했다. 특히 권력에 눈이 멀어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일부 임원들과 김 부장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자 권태준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랐고 동시에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진정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이 바로 그 인재라고 그는 확신했다. 비서실장 이혜운 씨가 무슨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봐 주게.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건우가 지시했다. 그리고 권태준 사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게. 너무 자세히는 말고 그저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인재가 있다는 식으로만 귀뜸해 주게. 이건우의 지시는 치밀했다. 그는 혜운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기회를 주되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망 역할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손자인 권태준이 혜운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녀와 함께 회사의 개혁을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권태준 CEO는 비서실장으로부터 혜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혜운이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역시 이 프로젝트의 불투명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건우 회장이 이 혜운이라는 신입사원에게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혜운 사원이 직접 나서서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고요. 대단하군요. 태주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좋습니다. 이혜운 사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태주는 혜은의 행동이 JK그룹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그는 혜은의 용기와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쩌면 혜은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JK그룹의 썩어가는 뿌리를 도려낼 수 있는 칼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었다. JK그룹의 미래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도 이 작은 신입사원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혜은의 은밀한 조사는 날마다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모은 조각난 퍼즐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하청업체들과 JK그룹 내부의 불법 계약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그녀는 회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기밀 문서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버려진 하드디스크에서 복원 가능한 데이터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녀의 집요함과 뛰어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여러 달에 걸쳐 퓨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계약서, 사본과 실제 지출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차액은 고스란히 김 부장과 그의 일당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특정 하청업체들의 설립 배경과 재무 구조가 매우 불투명했으며 심지어 몇몇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이는 조직적인 횡령과 비리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김 부장이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던 사진, 그리고 그가 유령 회사들과 맺은 불법 계약서, 사본들을 암호화된 폴더에 차곡차곡 모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이들의 비리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혜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김 부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입사원의 열정이라고 치부했던 김 부장은 혜은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늦게까지 남아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특정 프로젝트 관련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미심쩍어하기 시작했다. 그의 초기 그녀가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즉시 혜은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혜은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때로는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USB 저장 장치를 몰래 빼돌려 그녀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혜은은 김 부장의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김 부장의 행동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고, 때로는 자신이 얻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그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심리전은 김 부장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혜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혜은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도적으로 핵심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혜은이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프레젠테이션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고 그 실수를 빌미로 그녀를 팀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었다. 이혜은 씨,
이번 주말까지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이건 당신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니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겁니다. 김 부장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며 혜운에게 자료를 건넸다. 혜운은 김 부장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김 부장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과 왜곡된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 자료와 김 부장이 건넨 자료를 비교하며 빈틈을 메워나갔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김 부장의 계략을 역이용하고 오히려 그의 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태준 CEO는 혜운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혜운의 동향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김 부장의 견제와 함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고 심지어 역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태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혜운이 단순한 유능한 직원을 넘어 JK그룹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태준은 직접 혜운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녀가 참여하는 회의를 참관하기도 했다. 그는 혜운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다. 특히 그녀가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봐 내심 걱정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우연을 가장하여 혜운이 야근하고 있는 사무실로 내려갔다. 그는 그녀가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어깨에서 태준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JK그룹의 수장으로서 거대한 책임감과 외로움 속에서 늘 고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이혜은 씨, 태준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혜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JK그룹의 CEO, 권태준이었다. 그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하시는 겁니까? 태준은 혜운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을 흘끗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떠보는 듯한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혜운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조사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다. 네, 부장님 지시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태준의 말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혜운은 그의 눈빛에서 은밀한 지지와 함께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었다. 네,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운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혜운의 대답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았다. 그는 혜은이 자신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혜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JK그룹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제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JK그룹의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외 주요 관계자들과 임원들, 그리고 권태준 CEO까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혜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다. 김 부장은 혜은의 옆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 이혜은 사원의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혜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JK그룹의 비전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슬라이드 자료는 시각적으로도 완벽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의도적으로 제공한 왜곡된 데이터와 핵심 정보 누락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그녀는 마치 그 잘못된 데이터가 옳다는 듯이 설명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데이터의 허점을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녀의 의도는 김 부장과 그의 일당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반부에 접어들자 혜우는 준비된 핵심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김 부장이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그 전략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 저희는 이 전략을 통해 특정 연령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쳐 단기적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다양성을 놓치고 잠재적인 고객층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혜은의 말은 분명 김 부장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김 부장은 그녀가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은은 자료의 허점을 짚어가며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김 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듯 혜은을 노려보았다. 이혜은 사원. 그건 제가 지시한 방향과 다릅니다. 제가 제공한 데이터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혜우는 김 부장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김 부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부장님, 저는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다가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혜은의 말은 권태준 CEO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혜은의 당당함과 논리적인 분석에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특정 하청업체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들의 과거 실적과 기술력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은 이 대목에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겼다. 슬라이드에는 김 부장이 연루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부실 공사 및 비리 사례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그녀가 김 부장이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던 흐릿한 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그녀는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청중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해운이 자신에게 방역을 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해운 사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겁니까? 당장 그 자료를 내리세요. 김 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해운은 김 부장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장님, 저는 오직 JK그룹의 이익과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때 권태준 CEO가 조용히 손을 들어 김 부장을 제지했다. 김 부장, 진정하세요. 이해운 사원의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들어봐야 할 것 같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김 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해운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운은 다시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녀는 유령 회사들과의 계약을 강행했을 때 JK그룹이 입게 될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추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러한 비리가 장기적으로 JK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해운의 충격적인 폭로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권태준 CEO는 해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해운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하게 김 부장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해운 사원, 지금 제시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 해운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제가 직접 확인한 모든 증거들은 제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 부장,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임원들은 지금 즉시 제 집무실로 오세요. 이해운 사원도 함께 가도록 합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해운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 부장과 임원들을 지나쳐 태준을 따라 나섰다.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왔음을 알았다. 권태준 CEO의 집무실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넓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얼굴이 창백해진 김 부장과 2명의 임원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해운은 그들 뒤편에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해운 사원,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해운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들과의 불법 계약서 사본, 실제 지출 내역과의 차액을 보여주는 회계 자료, 김 부장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흐릿한 사진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해운이 조목조목 설명할 때마다 김 부장과 임원들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태준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가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였다. 퓨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이 일부 임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태준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김 부장,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태준이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겨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사장님,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라고요? 이해운 사원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당신들의 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결국 김 부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막대한 이권을 이용해 유령 회사들을 설립하고 그들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실토했다. 다른 임원들도 김 부장과 공모하여 비리에 가담했음을 인정했다. 그들의 자백은 JK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뒤흔들고 있었다. 태준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감사팀을 불러들여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태준은 해운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 사건을 처리할 특임팀을 구성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해운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은 JK그룹의 위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며칠 후 JK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과 김 부장은 해고되었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소식은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오랜 시간 동안 JK그룹을 좀먹던 부패의 그림자가 걷히는 계기가 되었다. 권태준 CEO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건우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JK그룹을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해운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그녀는 JK그룹의 구원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능력이 없었다면 JK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해운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이해운 사원, 당신의 용기와 능력은 JK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J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인재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마케팅팀 부장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JK그룹에 꼭 필요합니다.
해운은 태준의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부장 직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JK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후 해운은 마케팅팀 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JK그룹의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개편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파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존재는 JK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건우 회장은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해운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건우는 해운을 자신의 병실로 초대했다. 해운은 JK그룹의 창업주인 이건우 회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에 긴장하며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이건우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운은 이건우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면접 가던 길에서 쓰러진 그 노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인이었다. 어르신 해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웃었다. 오랜만이군요. 이해운 양,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JK그룹의 이건우입니다. 그날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 JK그룹의 미래를 밝혀줄 당신을 만날 수 있었군요. 해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 이토록 거대한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재입니다. 당신의 정의감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우리 JK그룹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건우는 해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이건우 회장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이건우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권태준 CEO와 해운의 관계 또한 깊어졌다. 태준은 해운의 강단 있고 올곧은 성품에 매료되었고, 그녀와 함께 J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JK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더욱 견고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재개되었고, 해운의 아이디어와 태준의 추진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JK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면접 가는 길에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그녀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JK그룹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